이제부터는 2회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 파일 2회를 열어주시고요. 자, 문제에서 이제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 수량, 판매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순위를. 판매 수량의 내림차순 순위. 여기 판매 수량이 보이시죠? 판매 수량. 자, 여기에 내림차순이면은 큰 값이 먼저 오고 작은 값이 밑으로 가면은 갈수록 값이 내려간다. 그래서 이게 내림차순인 거죠. 작은 값이 먼저 오고 밑으로 큰 값이 가게 되면은 갈수록 값이 올라간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름차순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림차순이면은 큰 값이 앞쪽으로, 그러니까 큰 값에다가 1등을 주라는 얘기고요. 예, 작은 값에다가 적은 값에다가 꼴등을 주라는 뜻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 거고요. 자, 등수를 구하는 함수가 랭크 EQ 함수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 뒤에 앰프젠 연산자로 문자 데이터 위를 연결해야 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랭크 EQ 함수 같은 경우에는 형식이 이와 같이 주어지잖아요. 랭크 EQ 함수는 여러분들이 그 데이터에서 셀 주소 형태에서 절대 번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대표적인 함수가 순위를 구하는 함수 랭크 EQ 함수입니다. 이 사람이 절대 번지를 이해하고 있나 없나, 예, 그거를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랭크 EQ 함수는 내 값이 형식이 그죠? 내 값이 비교 범위 안에서 몇 등이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 인수 순서 뭐 정렬 방식 세 번째 인수를 생략하면 이게 내림차순인지 아니면 오름차순인지를 설정하는 것이 세 번째 인수이거든요. 그래서 내림차순이면은 제로를 적어주시거나 생략하시거나 아니면은 오름차순 작은 값에다가 1등을 주는 오름차순을 하실 거다 그러면은 1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략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큰 값에다가 1등을 주라는 내림차순 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형태로 비슷하게 내 값이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쳐봐요. 자, 10이라는 내 값이 있는데 A1번지라고 할까요? 네, A1번지 값이 A1번지에서부터 A100번지 안에서 몇 등이냐, A1번지에서부터 A100번지 안에서 몇 등이냐 라고, A1번지 값이 A1번지에서부터 A100번지 100개의 데이터 중에서 몇 등이냐, 세 번째 인수가 생략이 됐으니까 큰 값에다가 1등을 매긴다라고 했을 때 A1번지에 들어가 있는 값은 몇 등이냐, 이렇게가 되겠고요. 자, 근데 여러분 수식을 이렇게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만 이렇게 첫 번째 사람만 적고 나머지 99명은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A 주소가 A1, A100 주소가 밑으로 상대 번지냐, 혼합 번지냐, 절대 번지냐에 따라서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번지, 비교 범위는 반드시 절대 번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런 형태. 자, 45가 이 범위 안에서 몇 등이냐. 35가 이 범위가 똑같은 곳을 가리켜야죠. 자, 그 다음에 12, 그러니까 숫자 하나하나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비교하는 이 범위는 같은 곳을 가리켜야 되죠. 자, 그래서 인수 두 개의 인수 중에 얘는 바뀌어야 되니까 A2, A3, A4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인수는 상대 주소, 뒤에 있는 주소는 절대 주소를 사용해서 쓰는 대표적인 함수가 랭크 EQ, 순위를 매기는 랭크 EQ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순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판매 순위를 구하는 자리에다가 셀 포인트를 놓으시고요. 등호의 순위를 구하는 함수 RA. 자, 그러면 랭크 EQ 함수 보이시죠? 바로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해 놓은 다음에 fx 함수 마법사 단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넘버가 나의 값 45. 이 첫 번째 이 45가 이 안에서 몇 등이냐 했을 때 이 45가 이 자리로 가는 거고요. 이 괄호의 범위가 이 레퍼런스 비교 범위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레퍼런스 비교 범위가 45부터 24, 8개 숫자 중에서 몇 등이냐. 8개 숫자 범위가 레퍼런스 비교 범위. 그 다음에 45가 나의 값 G5번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G5번지가 아까 여러분 상대 주소여야 되고 앞에 인수. 자, 뒤에 인수가 절대 주소여야 돼요. 자, 그래서 뒤에 범위 F4번 키 눌러주면 여러분 이게 절대 번지로 바로 변하는 거 아시죠? 범위를 쭈루룩 잡으신 다음에 바로 F4번 키 눌러주시면은 G5번지에도 G12번지에도 다 달러가 붙어서 절대 번지가 됩니다. 자, 오도가 그 정렬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략을 하시거나 제로를 써주시게 되면은 내림차순.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을 써주게 되시면은 오름차순. 작은 값에다가 1등을 매기게 되고요. 큰 값에다가 1등을 매기게 됩니다. 근데 생략해도 큰 값에다가 1등을 매겨요. 자, 그래서 우리는 생략하고. 자, 나의 값이 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큰 값에다가 1등을 매겼을 때 나는 몇 등입니까? 자, 결과를 보시면은 2등입니다. 라고 나오고요. 수식이 적힌 거를 보시면은 랭크 EQ G5번지가 G5번지에서부터 G12번지 안에서 몇 등이냐.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그쵸? 자, 확인 누르고 빠져나오시고요. 뒤에 개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게 2니까 2 옆에 연결해 주세요. 뭐를요? 문자 데이터 개를 연결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렇게 순위를 구한 값 뒤에다가 문자 데이터 개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수식을 밑으로 채우기 복사를 하시고요. 혹시라도 위쪽에 굵은 선이 복사가 되는 사람들은 채우기 복사 옵션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명령어를 꼭 찍어서 굵은 선이 안 만들어 복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을 해줍니다. 옵션을 건드려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수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제품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B이면 블레이드, D이면 드림, 그 외에는 이든으로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 코드가 여기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자, 제품 코드 두 번째 글자 그 첫 번째 글자군요. 그죠? B, E, D, B, D, E, D, E.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자, 드림. 이든이군요. 이든, 드림, 블레이드, 뭐 이렇게 되도록 제작사를 구하라는 거죠. 자, 함수는요, 보시는 것처럼 if 함수와 mid 함수를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if 함수와 mid 함수를 둘이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거는 제가 기출 1회를 풀어줄 때, 그러니까 풀이 설명을 할 때 아주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죠. 자, 다시 한번 간단히 적어보면 만약 첫 번째 첫 값이 간단하게 적을게요. 자, 첫 값이 뭐냐? 문자 데이터 B와 같다면 큰 따옴표를 붙이셔야 돼요. B와 같다라면 첫 번째 인수 쉼표 그렇다라고 하면은 문자 데이터 블레이드. 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드림일 수도 있고 이드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D인지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D면은 드림, 그렇지 않으면 이든이니까. 자, 한 번 더 물어보려면은 첫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if부터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if 첫 값이 D냐. 여러분 대소문자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인수가 조건식, 두 번째 인수가 참일 때 취해야 될 값 드림.
쉼표. 세 번째 인수가 거짓일 때 취할 값. 드림 아니면 남은 거는 2등밖에 없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2등. 자, 이렇게가 되겠고요. 여기에 괄호 열린 거 닫아 주셔야 됩니다. 가로는 짝이 맞아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괄호, 여기 있는 괄호 여기에서 닫아 주셔야지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괄호 짝을 맞춰 주시고요. 자, 근데 이 첫 값을 구하는 거는 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첫 값을 구하는 거는 미드 B5번지에 들어있는 제품 코드, B5번지에 들어가 있는 제품 코드에 첫 번째 글자, 여러분, 첫 번째에서부터 한자만 띄어낸 게 첫 번째 자리서부터 한자, 첫 번째 자리서부터 한 글자 띄어낸 거. 이게 B냐? 자, 이게 똑같이 미드 한 글자 띄어낸 거 똑같습니다. 한 글자 띄어낸 것이 D냐? 그러면은 드림, 그렇지 않으면은 이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함수를 자기가 직접 적는다면은 이렇게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함수 마법사를 쓸 건데 함수 안에 함수가 들어가는 걸 함수가 중첩이 됐다라고 말하고요. 중첩이 된 함수를 작성하실 때는 괄호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먼저 괄호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먼저 구하셔야지 돼요. 자, 그래서 괄호 안에 들어가는 함수 미드를 먼저 한번 미드 함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제작사 첫 번째 자리에다 셀 포인트를 놓으시고요. 자, 등호에 mi mid 더블 클릭. 자, fx 함수 마법사. 자, 근데 여러분 반드시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하셔야 함수 완성하기가 수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B5번지의 제품 코드에서 몇 번째서부터요? 1번째서부터 몇 개요? 한 글자. 제품 코드의 스타트 넘버 1번째부터 스타트 해가지고 글자 수 한 글자 띄면은 B가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고요. 자, 이거가 똑같냐? 뭐랑 똑같냐? 문자 데이터 B랑 똑같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죠? 문자 데이터 B랑 똑같냐? 얘가 B랑 똑같냐? 자, 이게 뭐의 조건식입니까? if 함수의 조건식이죠. 그래서 얘를 if로 씌우셔야 됩니다. 자, m 앞에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if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커서가 미드 쪽에 있으니까 if를 클릭하시고 fx. 자, 그래야지 if 함수의 마법사 창이 뜹니다. 자, 이게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이 되겠고요. 자, 조건을 만족하면은 value if true 참일 때 뭐요? B면요? blade. 자,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글자 띄어낸 것이 이번에는 D냐 물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냥 mid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물어볼 때는 if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자, 있어 if. 여기서는 여러분 if를 쓰셔도 마법사가 더블 클릭을 할 수 없으니까 직접 타자를 치셔야 됩니다. 자, if mid B5번지에서 첫 번째 글자에서부터 한 글자 띄어낸 것이 똑같냐? 뭐랑 D랑 똑같냐? 라고 물어보셔야 되고요. 자, 첫 번째 인수 조건식 쉼표. 참일 때 취해야 될 값 드림 쉼표. 자, 거짓일 때 취해야 될 값. 또다시 if 물어볼 거는 없죠. 블레이드도 아니고 드림도 아니라면 남은 거는 2등밖에 없으니까 다시 물어볼 필요 없이 이도저도 아니면은 2등이네. 자, 괄호 닫아주시고요. 자, 이 괄호는 여기 앞쪽에 있는 이 괄호입니다. 앞쪽에 자, 이쪽에 있는 이 괄호. if 옆에 있는 괄호. if 옆에 있는 이 괄호를 닫아주신 겁니다. 자, 다 됐으면은 확인. 그러면 완성한 함수가 아까 메모장에서 적어서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 왼쪽에서 한 글자 띄어낸 게 B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블레이드. 그렇지 않으면 if 다시 물어봐요. 자, mid로 한 글자 띄어낸 게 D와 같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드림. 그렇지 않으면은 물어볼 것도 없이 이든이네. 자, 그래서 괄호 if 함수의 괄호 맞춰서 닫아주시고 첫 번째 if 함수 맞춰서 닫아주시고 괄호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if 함수는 여러분들이 함수를 완성하실 때 좀 중얼중얼 이렇게 말을 문장을 만들어 가면서 하셔야지 따옴표라든가 쉼표라든가 괄호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보고 그냥 따라서 타자만 치시면은 쉼표를 빼먹거나 괄호를 빼먹거나 뭐 따옴표를 빼먹거나 이래서 함수가 오류가 나기 십상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중얼중얼 하면서 함수를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자, 채우기 복사할게요. 하나를 만드시고 밑으로 채우기 복사. 자, 옵션 버튼 눌러서 혹시라도 굵은 선이 복사된 사람들은 서식 없이 채우기. 자,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 B5번지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든이는 B6번지 데이터를 가지고, 드림이는 B7번지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소가 고정이 되어 있는 주소가 없어요. 고정이 돼야 될 주소가 없다고요. 예, 그래서 달러를 붙여야 될 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B5번지도 여기에 있는 B5번지도 전부 다 달러가 없는 상대 주소 형태로 쓰셔서 수식을 만드시고 복사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 맞게 번지수가 잘 바뀌어서 각자 자기 자리에 맞는 제작사가 잘 구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가를 구하는 단가 여기가 단가가 이쪽이죠. 단가의 전체 평균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거 8개 평균 구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전체 평균 구하는 거는 쉽잖아요. 그죠? 무슨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가를 구하는 거는 에버리지 함수를 쓰고 라운드 다운 내림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제로가 되도록. 여러분 이거 그럼 자리수가 마이너스 3이네요. 제로가 3개다. 그럼 무조건 그냥 볼 것도 없이 마이너스 3인 겁니다. 자리수가. 에버리지만 잘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먼저 평균을 구해야 그거를 라운드로 씌우죠. 자, 그죠? 자, 그래서 함수가 2개 이상 중첩이 됐을 때는 뭐 먼저 하시라고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함수를 먼저 계산하셔야 함수 완성이 수월하다 했습니다. 자, 등호의 AV, 에버리지 함수를 더블 클릭 fx 마법사 단추 눌러주시고요. 자, 넘버 1 범위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단가의 범위 하나만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단가 범위 요렇게 한 개. 단가 요렇게 한 개 범위만 주시면 이거의 평균을 구해지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범위는 없으니까 넘버 2 두 번째 칸은 무시하십니다. 8만이라고 나왔습니다. 확인. 근데 여러분 이게 1의 자리 10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걸 라운드 다운을 씌워도 티가 안 나겠네요. 자, 어쨌든 씌워야 되니까 에버리지 A 앞에다가 커서를 놓고 RO 라운드 다운 더블 클릭. 다시 라운드 다운을 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fx 마법사. 그러면 라운드 다운 함수의 마법사장이 뜹니다. 자, 이게 평균값을 버림해서 1000단위까지 구해주세요. 제로가 3개가 보이도록 1000단위까지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3. 아시고. 근데 여러분 원래 숫자가 다 제로로 끝난 숫자라서 이렇게 라운드를 씌워도 별 티는 안 납니다. 네, 다 또 그대로 그냥 8만으로 보여요. 자, 확인. 그래서 함수 결과 완성된 형식을 보여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에버리지 구한 거를 1000단위까지 버림해서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가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자리 4번 자리에 FPS가 이게 조건입니다. sumif 함수. 여러분 그 sumif하고 dsum 함수가 용도가 똑같죠. 예, 주어진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에만 골라서 합계를 내겠다. sumif하고 dsum 함수가 동일한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FPS가 조건이 됩니다. FPS가 조건이 되겠고요. 계산해야 되는 게 판매 수량이 계산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네, 해볼게요. 그리고 이런 범위에다가 이름표를 달아놨기 때문에 앞쪽에서 그래서 범위를 잡으면은 아마 그 이름이 보이게 될 겁니다. 범위 이름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sum if, average if, count if 함수는 일단은 마법사를 열어서 무슨 칸부터, 무슨 인수 칸부터 먼저 채워요? 크리테리아, 조건 인수 칸부터 먼저 채우셔야 함수 완성이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 놓고 등호에 su, 자, sum if, 더블 클릭, fx 마법사 단추 클릭해 주시고, 자, 크리테리아 조건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조건은 제가 이렇게 한 줄을 써볼게요. FPS가 여기 있잖아요. 자, 그럼 좌변이 장르가 되겠죠. 장르가 FPS인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장르 범위, 그러니까 장르 범위에서 FPS를 찾아야 되니까 장르 범위가 레인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건식과 우변의 값이 요 크리테리어 자리에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건식에서 등호는 안 씁니다. 그냥 FPS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FPS라고 여러분들이 타자를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FPS라고 타자를 치셔도 되고요. 그럼 마법사가 알아서 따옴표를 붙여줄 겁니다. 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큰 따옴표 열고 문자 데이터 FPS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법사가 따옴표 붙여줄 거 생각해서 여러분들 안 붙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FPS를 여러분들이 타자 치지 말고요. FPS가 들어가 있는 셀을 클릭해서 그냥 D6번지 이렇게만 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이 그냥 D6번지. 우린 D6번지를 할게요. 그럼 이렇게 적은 거랑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D6번지를 한 것이 FPS 따옴표 이렇게 넣은 거랑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근데 FPS를 좌변 어디에서 찾는다고요? 레인지, 이 범위 안에서 찾아야죠. 이 범위 안에서 FPS를 찾아야죠. 자, 그리고 FPS가 여기 있네. 자, 여기서 FPS가 여기 있네. 자, 이거에 판매 수량 계산해야 되잖아요. 판매 수량. 자, FPS가 여기 있네. 판매 수량 20. 그거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럼 이거 둘이 합치면 50이잖아요. 이거 딱 봐도 50이잖아요. 자, 그래서 뭘 계산해요? 계산해야 되는 거는 레인지가 8개 레인지가 8개 셀이면 8개 셀이면 썸 레인지도 8개 셀 똑같은 범위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썸 레인지도 똑같이 8개 판매 수량 여기 판매 수량 전년이 아니고 그냥 판매 수량 이렇게 8개. 이 범위에서 FPS를 찾아서 거기에 대응되는 요 범위에서 값을 뽑아서 그것만 합계를 내라. 뭐 요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응되는 거 얘. 여기 대응되는 거 얘. 자, 그래서 이거 둘이. 여러분, 저기가 아니 50이 아니고 얘네 둘이. 죄송해요. 전년이네요. 전년 판매 수량이네요. 죄송해요. 전년이니까 여기가 아니고 이쪽이네요. 이쪽. 네, 이쪽. 자, 그래서 이쪽 범위에서 대응되는 이쪽 범위에 대응되는 FPS의 대응 30, FPS의 대응 20 이거 두 개를 합계를 내라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범위에다 이름표를 붙여놨기 때문에 이렇게 전년 판매 수량이라는 이름표가 범위 대신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합계 50 맞죠? 자, 확인.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 sum if, average if, count if 함수를 쓰실 때는 항상 크리테리아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하시면은 함수 완성이 수월하다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최다 판매 수량 맥스 함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최대 판매 수량을 맥스 함수를 구해서 찾으세요. 자, 최대 판매 수량은 보시면은 최다 판매 수량이면은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50이네요. 지금 결과가 50이 나오면 맞겠습니다. 자, 셀 포인트를 놓으시고 등호에 max MA 이런 맥스는 마법사 안 열어도 되겠죠? 괄호 안에 그냥
판매 수량의 범위만 주시고 괄호를 닫으셔도 되고 안 닫고 엔터 쳐도 알아서 괄호가 자동으로 생깁니다. 자, 그래서 최다 판매 수량 50 함수로 보면은 이렇게가 되는 겁니다. G5번지부터 G12번지에서 맥스한 값, 최대값을 찾아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 자리 VLOOKUP. 여러분 VLOOKUP 함수는 문제 안 봐도 돼요. 자, 이 제품 코드를 가지고 제품 코드를 찾아야 되니까 제품 코드로부터 시작이 되는, 여러분 오른쪽은 H까지만 잡으세요. J까지 잡아도 상관은 없는데 언제는 J까지 잡고 언제는 H까지 잡는 게 헷갈리시면 무조건 H까지만 잡으세요. 자, 해서 첫 번째 제품 코드를 찾아야 되면은 주어진 조견표 범위에 첫 번째 열에서 위아래로 다니면서 똑같은 BM001을 찾아서 그 줄에 1열의 제품 코드, 2열의 게임, 3번의 장르, 4번 열에 있는 판매일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문제 안 봐도 여러분 이렇게 제품 코드에 따른 판매일자를 찾아오는 VLOOKUP 함수를 넣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결과는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 25년 몇 월 며칠 요런 형태로 보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셀 포인트를 놓고, 자, 몰라도 일단은 함수 불러놓고 마법사 FX 눌러 더블 클릭, FX 마법사 열어놓고 고민합니다. 자, 내가 검색해야 될 값은 ITQ는 늘 H14번지. 이거 검색해야 돼요. 자, 검색할 값은 H14번지. 자, 표범위가 조견표 범위라고 했습니다. 조견표 범위에는 제목은 안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제품 코드를 찾아야 되면 조견표는 언제나 제품 코드로부터 내가 찾아야 되는 필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오른쪽은 H열까지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조견표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조견표 범위를 잡아주시고, 자, 계산해야 되는,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계산이 아니죠. 찾아가야 되는 값이 몇 열에 들어있어요. 조견표 범위에서 1열, 2열, 3열, 4열의 판매일자가 들어있죠. 인덱스 넘버 4. 자, 무조건 정확한 제품 코드 값을 찾았을 때만 이렇게 처리를 해달라라는 뜻으로, 영어로 쓰실 거면 false 쓰기 귀찮으면은 제로 이렇게 쓰시라고 그랬죠. 이 false라고 적거나 제로라고 적는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요? 얘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았을 때만 요 처리를 하라, 이런 뜻이 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게 45,000 얼마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이 45,713 이게 날짜 데이터입니다. 자, 확인 해서 나가시면은 이렇게 날짜로 보인다. 혹시 날짜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45,713 이렇게 보여도 놀라지 마시고 바로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표시 형식을 간단한 날짜 서식으로 바꿔주시면 날짜로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의 기출 2회의 함수는 이와 같이 수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부 서식도 한번 더 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있던 조건부 서식은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에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이 시트에 있는 규칙은 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조건을 보면은요, 수식의 조건이 전년 판매 수량이 30 이상, 전년 판매 수량이 30 이상, 이게 조건식이네요. 좌변, 우변, 연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수식을 만들어서 저 수식의 조건에 부합하는 행만 파랗고 굵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 판매 수량입니다. 자, 제목 안 들어간다 했어요. 레코드 8개만 딱 잡으시고요. 여러분 이 IJ까지도 잡으세요. 여기도 파래져야 되니까.
자, 잡으시고 홈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수식을 이용한 조건식은 이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에는 없어요. 예, 그래서 새 규칙으로 들어가시고 수식을 이용하겠다라고 고르시고 그럼 수식을 넣어주세요. 밑에 칸에다가 모든 수식은 등호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자, 여러분이 전년도 판매 수량을 구하실 때는 이 첫 번째 데이터 얘부터 30 이상이냐를 물어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값을 찍어주시고 얘한테만 물어봐야 되니까 H열이 고정이 돼야 돼. H열에서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H열은 고정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딱 5행에서만 물어보면 안 되고 6행 내려가서 7행 내려가서 8행 내려가서 물어봐야 되니까 5행은 고정이 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5 앞에 달러는 지우시고요. 자, 이렇게 열이 고정이 되고 행은 고정되지 않은 열고정 혼합주소 형태를 쓰시고요. 자, 얘가 크거나 같냐? 30 이상이냐? H5번 이렇게 적은 H5번지가 30 이상이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밑에 서식 탭에 글꼴 그룹에 자, 글자가 굵고 색깔은 파랑색 이렇게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파랗고 굵게 만들어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행 단위로 범위를 잡았기 때문에 행 전체에 파랗게 색칠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면 자, 여기에 전년 판매 수량이 30 이상인 이거 30 이상, 이거 30 이상, 이거 30 이상인 행에만 다 글자가 굵고 파랗게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부 서식까지 수행이 된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교재의 기출 이외의 함수 부분을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